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오늘 좀 장 많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많이 쓰리실 텐데, 일단 좀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일단 코스닥 지수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980선까지는 열어두십시오라고, 어제 방송에,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긴 했죠. 하락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하락이 왔고, 자, 코스피도 3200선이 깨졌죠. 깨지고 지금도 그렇다. 사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닥은 980선 기준선 기준이거든요. 980선 언저리에 한 번 더 하방이 나올 수 있고, 코스피는 3000 그 70포인트 70포인트 6, 70포인트 정도 부근에서 일단 좀 지지를 해주는가를 확인해 보는 게 일단 1번입니다. 아, 오늘 수급만 보셨어도 사실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었어야 돼요. 제가 일단 장이 열리면 제일 먼저 내 종목이 빠지냐 오르느냐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사실 그 시장이 열릴 때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수급이에요. 음. 사실 그 개인적인 특징주가 아닌 이상, 테마주가 아닌 이상 지수에 따라 등하락이 무조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장이 열렸을 때 수급을 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급이 개인 매수세가 늘어나는 게 바로 포착이 됐고, 이미 지수는 우리가 봤던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미 좀 하방의 냄새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이미 어제 깨고 시작했기 때문에 또다시 개인 매수세가 짙어진다면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사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시장이 많은 하방이 열려 있고 빠짐이 감지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내 종목 중에 수익권인 것들이나 아니면 약손실인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어, 그 대처를 하는 거죠.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손실인 것들은 빨리빨리 끊어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좀 손실권 이 많은 것들은 말 그대로 홀딩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팔 건 아니죠. 홀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수익 구간도 따라 다른데, 수익도 좀 많이 나서 좀 진득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홀딩을 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막 매집을 시작해서 약수익인 것들은 빨리빨리 수익 실현해서 걷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 대응한 종목이 꽤 있어요.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일단 작전상 후퇴죠.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장이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하락장은 그래요. 하락장에서 아침에 개인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쌍그리 매도가 나온다면 어, 그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 시간 나실 때마다 시간별 그 개인 매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매수를 2시, 사실은 전 2시 반, 2시 반 기점으로 봐요. 2시 반 정도예요. 제가 보는 기준은. 2시 반 정도에서부터, 2시 반 정도부터 회복을 해서 다시 끌어올려 주는지, 아니면 다시 더욱더 그 매도세가 강해지는지를 체크합니다. 사실 그때 가장 많이 움직여요. 말 그대로 10시에서 한 2시 정도까지는 거래가 거의 없는 시간이고, 오전에는 좀 이렇게 잠깐 움직여주죠. 그래서 급등주를 탈 때는 오전에 따라 타는 게 맞고 같이 수익 내고 끊어주는 게 좋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매집을 하고 매수의 포지션이라고 할 때는 오후장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짙고 하락이 지속될 것 같다는 게 감지가 되면 매집은 중단하고 매수를 중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반등이 나올까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하면서 오후장에 관망하고 금액대를 확인하면서 접근한다. 사실 이렇게만 하시면
하락장도 크게 무섭진 않습니다. 무섭진 않고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괜찮다고 얘기 드리는 건 그 결론부터 봤으면 오늘 빠진 이유가 또 뭐냐라고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해요. 근데 항상 시장은 반응을 하죠. 자, 이제 공매도가 다음 주로 다가오니까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요. 공매도가 무서운 건 개인이어야 되죠. 개인이 무섭죠. 근데 개인은 오히려 풀 매수고 그 기관 외인은 매도잖아요. 그러면 어, 이게 기관 외인이 공매도가 무서워서 물량을 던질까요? 요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분석이 그렇게 나와요. 정말 어떻게 보면 터이가 없고 차라리 이런 게 말이 돼요. FOMC에서 금리 그 인상의 우려라든가 항상 있던 얘기지만 또 그 핑계를 대면 얼마든지 될 수는 있죠. 사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정답을 보면 제가 예전에 방송 꾸준히 보신 분이면 아마 인지를 하셨을 건데 요때쯤 얘기 드렸어요. 요때쯤 얘기 드렸죠. 요때쯤 너무 이렇게 급격히 오르면 안 좋다, 안 좋다. 왜냐? 그만큼 낙폭이 세다.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조정해주면서 가야지 좋지. 너무 급격히 오르면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계속 얘기 드렸어요. 왜냐? 하락폭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예. 다 수익 실현하려는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하락이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얘기 드리면서 제가 2차전지 첨보를 갖고 있다가 너무 과하게 오른 코스닥 시장이 부담이 돼서 코스피로 옮겨서 삼성 SDI를 샀다.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런 포인트예요. 좀 못 오르고 빠져도 제한적인 그 어떻게 보면 코스피 종목을 편입했던 거죠. 이런 것들로 시장의 그 힌트를 얻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 오늘 장은 좀 많이 힘들고 아팠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 당장 그렇게 안 좋은 악재가 있지 않습니다. 악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내가 저가 매수를 노리겠다고 하면 분할적 매수 유효합니다. 계속 유효한 시장이에요.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정말 뭐 적신호가 뜨고 다른 악재가 뜨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급격하게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다.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종목 보기 전에 몇 가지 좀 쓴소리 아닌 쓴소리 또 드리고 싶어요. 자,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차라리 보시라 얘기 드렸고 증권가 방송이나 이런 거 웬만큼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좀 유명한 그 리딩 그 유료 회원방 이런 것도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잘하는 데도 있어요 분명. 이 또한 얘기 드리는 게 저도 주린이 때 다 해봤던 것들이에요. 리딩방도 해보고 모두 해보고 다 해봤죠. 거기서 처음엔 주식을 배우려고 일부러 유료 가입도 해보고 어떻게 주식 거래를 하고 권하는가 이런 걸 봤는데 거기서 좋은 것만 모아 보면서 손실도 많이 보고 했죠. 그때 이제 겪었던 건 지금도 직장 동료분들은 지속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침에 와가지고 어디 뭐 증권에 뭐에 뭐 오늘의 추천주 막 이런 걸 계속 봐요. 그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이미 추천한 것들이 바닥에서 공략해서 가져가 봐라가 아니라 이미 막 급등한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더 가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 급락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왜냐? 거의 되게 세게 잘 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거의 대부분 고점에 있다는 거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미 싼 가격이 아닌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왜냐? 뭐 그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업이지만 방송에서 얘기한다고 한들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내 고객 관리, 정말 내 유료 회원 고객 관리가 중요한 거지.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 그냥 뭐 명성이나 그 정도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로 봐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장기로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좋습니다. 삼성전자 15만 원 갑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도 얘기할 수 있죠. 15만 원 가니까 무조건 사서 홀딩 하세요. 할 수 있죠.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 또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추천주 저기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추천주 여기 추천주 했다가 잘 가면은 좋다고 해서 갖고 있다. 뭔가 하나 또 소개받아서 들어갔는데 물려서 손실이 짙어지면 바로 또 채널을 갈아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으냐고 얘기 드리면
주식 투자를, 저도 이 방송을 만든 취지는 그래요. 주린이를 탈피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린이 탈피를 사실 응원합니다. 그 중에서 주식에 대한, 요즘엔 좀 어떻게 보면 리딩격이 된 것 같기도 해서 좀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말씀드리는 스킬들이나 거래법을 습득하셔서 직접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 방송 만든 취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재무제표도 볼 줄 아셔야 된다 해서 뭐 교육 강의 편도 여러 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직접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누구의 추천주로, 누구의 권유로 사지 않고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가져간다면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정말 1년으로 보면 수익 내는 사람이 정말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다들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좀 종목을 보면서 또 하나 마찬가지로 LG를 얘기 드리면서 제가 좀 가치 투자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 볼게요.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요럴 때 좀 많이 보시고 좀 레벨업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LG 지주고요. LG 지주고,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여러 가지 추천, 막 작년 말에도 여러 가지 추천 드리면서 예전에 세아베스틸도 방송 얘기하고, 뭐 카카오도 얘기했었고, 카카오도 36만 원대 얘기했었고, 네이버도 얘기했었고, 뭐 CJ 제일제당도 얘기했었고, 당연히 안 간 것도 있어요. 하지만 간 것들을 그 생각이 많이 나는 것들, 우려한 것들, 강력하게 밀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그때 제가 12월 말인가 1월부터 방송을 시작했, 12월 말인가요? 11월인가 12월, 아무튼 연말 끝자락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저는 그때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LG 지주에 몰빵이 됐어요. 지금 주식을 좀 장기 투자로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올인을 하면서 이 시간에 끊임없이 또 공부를 했어요. LG에 대해서 가치를 믿고 투자한 것이고, 사실은 저는 LG를 샀던 금액이 그 평단가가 좋지 않았어요. 78,000원 정도 이 언저리에 샀었고, 정말 제가 봤던 재무제표나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빠졌죠. 이렇게 6만 원까지 보이면서 정말 6만 원은 납득이 안 갔어요. 제가 봐도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주식시장에 정말 안티가 됐죠. 하지만 어, 흔들리지 않았죠. 어차피 갈 거다. LG가 1년만 들고 가도 몇십 프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업황이 너무 좋고 재무제표도 너무 좋고 LG 그룹주의 성장을 봤을 때 분명히 예전에 정고점은 뚫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땐 주변 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서 사셨어요. 정말 많이도 사셨는데, 어, 이때 정고점 10만 원은 무조건 내년이면 뚫어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 존버했고, 이때 금액이 크게 손상됐지만도 그냥 지속적 보유를 했습니다. 이때죠. 이때 지속적 보유를 하고, 요때 금액이 나왔죠. 요때 아유 죄송합니다. 요때 이 바닥에서 추가로 또 여기서 매수를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서 6만원 밑에서 조금 더 물량을 삽니다. 많진 않지만 그래서 평대가가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죠. 큰 상승이 나왔죠. 사실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한 뭐 내년, 정말 제가 봤던 거는 내년 중반기 그때까지는 가져가겠다고, 소량의 물량으로 다른 것들을 하겠다 라고 해서 거의 몰빵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사실은 큰 금액을 수익을 내진 못합니다. 이 정고점 끝까지 다 보진 못해요. 왜냐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이날이죠. 이날 슈팅이 갑자기 나버렸고, 그 정말 LG전자가 상한가 간 날인데 이날 장중에 24%까지 급등을 했다가 눌렸죠. 전 당연히 매물 소화로 보긴 했어요. 매물 소화로 보긴 했지만 다음날 했고, 해서 큰 수익은 내지 못하고 요즘 언저리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내용을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자 이겁니다. 일단 그때 당시 잘못돼서 더 큰 수익을 내지 못했던 건 일단 저의 평단가였어요. 일단 저의 평단가가
굉장히 뭐 6만 원, 7만 원 초반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눌릴 때 수익을 기간에 대한 반환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불안 심리.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하지 못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버슈팅이 나왔죠. 너무 빠른 기간에. 그래서 그랬고 말 그대로 배당은 또 챙겨서 이번에 받았죠. 그리고 지금도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며 지금의 LG다. 사실 요때를 본 거거든요. 요때 기준점을 본 거예요. 내년 3, 4월부터 이때 본 건데 이때 급등이 나오니까 좀 당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이때 사실 이때 정도에 부터의 그 상승을 겨냥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제가 기업적으로 LG를 투자했던 이유, 재무제표의 건전성과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평가였어요. 데이터를 보면 LG 그룹주 자체가 박스권을 그리며 항상 레벨 다운돼 있고 가지 못했던 사실 이런 종목을 사면 부담을 갈 게 없죠.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재무제표가 굉장히 훌륭한데 그렇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할 게 없어요. 언젠간 오르겠지. 그 다음에 코스피 대형주니까 견디면 무조건 올라와요. 사실 그래요. 코스피 대형주들은 당연히 좋다고 하시고 들어갔을 겁니다. 현대차든 뭐든 뭐 마찬가지일 건데 그런 것들 다 기간의 문제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손절할 종목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손절하시는 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밑에서 더 사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 아무튼 그런 것들 전반적인 얘기하면서 투심에 내가 투자한 종목에 흔들리지 말자를 얘기를 하려고 좀 LG가 길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내가 한 거에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면 별로 시장의 변동성에도 버팀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NIST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NIST 이거는 방송에서도 얘기 안 드렸던 게 너무 바닥대에 많이 올랐고 철강이 그랬다. 그래서 사실 요때 샀어요. 조금 물량을 샀는데 이때 팔았습니다. 이때 상승에 팔았어요. 이때 팔고 말 그대로 슈팅 아닌 슈팅이 나왔죠. 근데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게 왜냐? 내가 이만큼 이 종목에 대한 확신과 공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억울해하고 늘 걸 살 걸 그런 욕심들이 투심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따분한 얘기지만 다 뼈가 되는 얘기고 경험담도 있고 하니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대응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종목 선택법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너무 좀 긴 시간이지만 또 종목 몇 개는 또 봐야 되니까 얘기 드리면 자 일단 CJ제일제당입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CJ제일제당도 CJ제일제당 정확히 기억도 납니다. 요때요. 요때 바닥을 잡아보겠다고 그 요때죠. 요때 금액대 바닥을 잡아서 찐바닥을 잡아서 바닥부터 가져가겠다고 하다가 못 잡았어요. 이때 갑자기 상승이 나와서 못 잡았고 바닥을 이때는 또 바닥을 그 꽂혀가지고 바닥 그 매집에 꽂혀가지고 정말 찐바닥 아니면 거래도 안 할 때 그래서 찐바닥을 놓쳤다는 이유로 안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CJ제일제당은 상당히 또 괜찮은 또 요즘 트렌드에도 맞죠. 소비주에도 들어가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신사업 이런 게 또 이제 중요한 그 새로운 재무제표의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품을 담당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도 순항하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좋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과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저가 매수를 해서 공략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설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 시세가 빨리 나오면 내 목표치가 다다르고 기간이 빠르면 빨리 걷어들이는 거고 생각보다 길어지면 다른 종목에 또 집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섹터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안정적인 투자가 돼요. 그렇게 하시면 크게
손실 보실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매집의 관점으로 보는 건 사실 시장 하락 때문에 요즘 좀 시장이 그렇긴 하지만 40만 원 밑에서 담아 보겠다. 40만 원 밑에서 초기 물량을 담아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빠졌으면 좋겠다.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40만 원을 꿋꿋이 지켜주고 있죠. 꿋꿋이 지키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종목을 저는 다른 유튜브 채널도 저도 보고 공부도 한다고 했지만 종목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걸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종목을 얘기하면 이런 종목 모르는 종목이나 아니면 요즘 흐름에 이런 것들 시장에 공부를 하려고 다른 그 뉴스도 보고 하는 거지 무슨 추천주를 받아서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을 내가 적정 금액, 싼 금액, 내가 봤을 때 싼 금액에 설정을 하고 본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CJ제일제당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모비스. 자, 이건 좀 다른 의미로, 오늘은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됐는데, 요건 그래요. 자, 주식들도 바닥을 잡는 종목들이 그래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면 하방에 대한 지지가 생기죠.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빠져서 과매도 구간이다 보니까 계속 급락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에 제한이 있었다. 오히려 현대차는 오늘 또 상승이 나왔어요. 약상승이긴 했지만 상승. 상승 간다. 정말 찐바닥이다라기보다 그동안 많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덜 빠지는 겁니다. 덜 빠지고 안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빠질 만큼 빠지면 멈추는 구간이 있고 거기서 더 빠지면 정말 시장에서 정말 소외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 매집도 그런 관점에서 하시는 거고 OCI도 일단은 오늘 좀 굉장히 하락이 많이 났어요. 이 종목은 사실 변동성이 좀 크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제가 봤던 그 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금액은 12만 5천 원 정도에서 5천 원 정도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12만 5천 원. 공격적인 분은 담아볼 수 있겠다 얘기 드렸지만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했죠. 하지만 밑꼬리를 크게 달아주면서 올라왔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OCI도 전반적인 얘기는 드렸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마트를 볼 건데 이것도 좀 수급 포착주로 한번 다시 갖고 왔어요. 이마트 분명 추천을 드렸죠. 16만 원 초반 중반 후반에서 이쁜 금액 만드는 사람이 위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한번 공매도 얘기가 자꾸 언급이 되니까 일단은 좀 조심성을 가지시죠 얘기 드렸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약상승이 나오고 그 캔들 모양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마트를 보고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급이에요. 수급인데 자 거래원에서 JP모건이 일자별로 지금 4월 2일부터 하루도 안 빼고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사들이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모건 스탠리도 오늘 꽤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시면 정말 이런 똥장에도 정말 외인의 지속적 매수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종목에 대한 얘기는 드렸기 때문에 공매도에 얘기도 드렸고 매수 적정 금액대 구간대도 얘기 드렸기 때문에 한번 관찰해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DPC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거는 제 취지에 맞는 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또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종목이네요. 자, DPC라는 종목은 사실 본업은 따로 있지만 본업 얘기는 종목 정보를 따로 참고해 보시고 사실 이게 그 동남아시아의 그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 회사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그 그 그랩이라는 회사의 DPC의 자회사 창투사 개념의 자회사가 있어요. 그 자회사가 그 100% DPC가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그 자회사가 그랩이라는 회사에
1200억을 투자했어요. 1200억. 근데 이 그랩이라는 회사를 2년 전부터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회사예요. 예. 근데 이번에 상장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시세가 나왔던 거고, 이때 나왔던 거예요. 이때 그랩 상장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또 악재가 나왔어요. 이날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빠졌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저도 이 DPC는 가지고 있고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미국 그 상장을 주관하는 회사의 감사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상장 관련된 모든 그 상장을 지원한다,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하방을 가고 있고 지금도 하락이 멈추진 않았죠. 하지만 그랩이라는 그 회사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따지면 30조인가 40조 정도 그 측정이 된다고 해요. 미국 시장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그 종목이고 SK 1200억 투자했다고 얘기 드렸는데 SK그룹도 그 DPC라 거의 그랩이라는 회사에 1200억 투자했고, SK라는 그 정말 대형 그 회사가 1200억 투자했는데 이 소형주에서 창투사에서 1200을 투자했다. 엄청난 비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자, 이렇게 주가가, 이게 원래 주가는 이랬어요. 원래 주가가 이랬어요. 코로나 전기점 이랬고, 사실 얘는 원래 만원짜리란 만원짜리 종목인데 2만원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이때가 뭐였냐면, DPC가 또 마찬가지로 빅히트 상장할 때 빅히트에 대한 지분을 또 창투사가 또 그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시세가 났던 거예요. 이때 당시. 그리고 그대로 반납을 했죠. 그대로 다 반납을 해서 그렇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그랩이라는 거에 상장 이슈로 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DPC는 본업은 따로 있지만 창투사 개념으로 자꾸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근데 사실 이때 보유를 하려고 그랬는데 악재가 떠서 저도 팔았지만, 저는 이걸 보유한다고 하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 전고점은 무조건 뚫을 거라고 봐요. 뚫고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큰 폭으로, 좀 소량으로 큰 폭에 한번 좀 해보고 싶으신 분은 좀 관심 어떨까라는 얘기예요. 왜 넘냐라고 하면, 요때 당시 투자 금액이 투자 금액, 빅히트에 투자했던 금액과 이 그랩에 투자한 금액이 규모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지분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 DPC의 밑에 창투사가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보고 재무제표의 그 개선과 이런 거를 가치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고점은 기간이 올해 안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이 기간에 이 전고점을 다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싸지고 금액대가 내려와 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일단 기본 내용 개념은 다 아셨을 거라고 보고, 자, DPC 보면서 또 하나 시장의 중요한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기타 수급인데, 이제는 좀 요런 건 한번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없는데, 대차거래 공매도 신용융자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종목을 사고 팔 때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공여율과 잔고율을 일단 오늘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공여율이란 뭐냐라고 하면 좀 어려울 건데, 자, 오늘 거래한 금액의 그 금액 전체, 오늘 거래한 금액 150만 주의 금액 전체에 신용으로 거래된 게 13%다 이 얘기입니다. 당일이에요, 당일. 신용 거래가 이렇게 많다예요. 신용 거래 없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날은 신용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잔고율은 신용이 과함이, 그러니까 잔고율이 올라갈수록 신용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적정한 신용 잔고율의 기본 그 범위는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 한 3% 정도, 한 3%에서 6, 7% 정도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구간이에요. 신용 잔고율이. 왜냐? 그 구간 때는 예를 들어 3% 미만 신용 잔고율이 없는 게 좋냐라고 하면 그건 완전 소외주예요.
정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들어오지 않고 거래량이 완전 죽어 있기 때문에 장고율이 그런 것이고 3%에서 7% 정도 5%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그만큼 인기도 있으면서 되게 활발한 종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10%가 넘어가는 종목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거는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렇다 해도 10%가 넘는 종목들은 주가가 정말 꼭대기일 확률이나 아니면 좀 많이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좋지 않다. 그래서 보시면 그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그 좀만 내려볼게요. 자, 이때 7%대라고 보면 2021년 2월 2일,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가 뭐 3월 29일, 2월 2일, 3월 29일 이렇게 대충 보면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봐볼까요? 2월 2일이죠. 요때는 시중 잔고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죠. 근데 3월 29일, 네, 요때죠. 요때 시중 잔고율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많죠. 이때부터 시중 잔고율이 10%대를 유지하고 유지하니까 급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나는 정말 10% 8% 넘기 전에 사가지고 요때 이제 매도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중 잔고율이 높을 때는 거의 주가가 요럴 때예요. 그래서 사실 이미 이런 구간대의 위치라면 내가 신규 매수 들어가는 건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돌려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모비스 같은 것들은 워낙 대형주고 하다 보니까 잔고율이 되게 낮아요. 잔고율이 거의 없습니다.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뭐 소형주나 이런 것들은 뭐 신용이 많이 쌓이면 신용을 털고 간다. 신용들 뭐 미수 신용 막 이런 거 털고 간다, 이런 개념이 사실 맞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 종목 보시면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라고 좀 이런저런 긴 얘기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고, 음, 그 반도체 섹터도 전부 조정을 받아가지고 사실 SNS 텍도 오늘 또 많이 눌렸어요. 많이 눌려서 사실 아예 빠져서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삼중 바닥을 그릴지, 하나 둘 삼중 바닥 그릴지, 차라리 정말 삼중 바닥을 그린다고 하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때는 또 다시 한번 담아볼 수 있겠고, 삼중 바닥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찐 바닥은 다 찍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도 나쁘지 않다. 일단 보유하신 분도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반등해서 올려준다면 또 괜찮다, 또 괜찮게 다시 한번 상승을 도모해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종목에 하지 마시고 올라옵니다. 우리도 또 실적들이 좋으니까 언론에서 또 코스피 3600 얘기도 나와요. 3600까지 간다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사실 또 저도 보면 지수는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올라간다고 봐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그 어닝 서프라이즈 격도 굉장히 많고 코스피의 영업이익률 전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한 해 1년 동안이 주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은 좀 물려 있더라도 가져가시면 전부 건져 나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건져 나오시면서부터는 계속 내 자신을 레벨업해서 그런 반복되는 투자 안 하도록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려가지고 좀 이 종목 자체가 좀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 건 맞지만 어차피 시장이 먼저, 그 다음에 섹터가 먼저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밀려서 빠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혜련님은 매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싫다고 했으면 좀 불안감을 느끼고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오전장에 매도를 했을 수 있고, 반대로 조금 내 금액대 손상되기 전에 매도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보유하신다면 요걸 해서 내가 보유하겠다면 이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에코마케팅은 좋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재무제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기보다 그렇진 않지만
앞으로 성장이 유망한 종목이고 섹터별 경쟁력이 있다. 섹터에서 광고 기획 쪽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경쟁이 있는 회사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반영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손절 라인을 뭐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건 24,500원인데 24,500원이 종가상 깨지면 던진다 라는 개념이었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레벨 다운 구간이니까. 하지만 하루 더 보겠다 라고 하면 또 반등이 나와주고 할 수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사실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자, 소량을 담았다고 하면, 정말 소량을 담았다고 하면 정말 찐바닥을 확인하고 돌려 올려주는 이런 자리에서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택이나 계획은 내가 짜야 돼요. 내가 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닥으로서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대다라고 해서 얘기 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거래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예요. 크린앤사이언스도 똑같은 바닥 레벨 다운 구간 얘기 드렸고, 오늘 그 금액대 꾸역꾸역 지켜주고 있죠.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이 금액대 하단을 꾸역꾸역 지키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여기서 더 빠지면 더 빠져서 한다면 정말 손절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라인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일단 그런 식으로 바닥 매집은 또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게 미세먼지 테마라 그랬는데 그 오늘 이렇게 황사 얘기가 나왔는데도 안 움직였죠.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시장 전체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지만 안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방송도 많이 길어지고 이런저런 긴 얘기를 나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장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대 그 지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금액 종목이나 금액을 투입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매집은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 하루 좀 많이 힘드셨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모레도 안 좋더라도 또 힘을 내셔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의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